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의학박사 신성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거상술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방이 되게 크진 않으신 분, 그러니까 조금 약간 볼륨이 있으시면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냥 B컵이죠, B컵. 그 정도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0일 날 올렸던 포스팅인데요. 처진 가슴 거상술 후에 재발이 되진 않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가슴 거상술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유방에 실을 리프팅을 하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굴에 실을 리프팅을 해도 몇 달 정도 가거든요. 그게 막 몇십 년을 가지는 못해요. 6개월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이 정도 실 리프팅을 조금씩 더 해주시는데 그만큼 얼굴은 이렇게 힘이 세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줘야 되는데 유방은 꽤 무거운데 이 실의 힘으로 이게 버티기는 힘들죠.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작은 분, 그런 분들한테 실 리프팅을 해서 굉장히 굵은 실로 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고생하시고 뭐 비용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좀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커다란 큰 보형물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상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진짜 거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진 가슴을 초반에는 거상 효과를 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형물 따로, 뭐 유방 따로, 가슴이 4개가 돼서 오시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유방이 더 무거워지니까 이게 더 처지는 거를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처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보형물을 크게 집어넣는 거는 한 3, 4년 정도는 버티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더 오히려 나빠져서 오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처진 가슴은 그 가슴 자체를 거상을 해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피부만 끌어올리는 거상술도 있어요. 근데 피부 가지고는 이 유방의 무거움을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흉터는 절개법은 저희랑 똑같은 반다절개지만 수술이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 흉터가 굉장히 커져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가슴이 뭐 볼륨이 없는 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가슴이 처질 정도면은 볼륨이 어느 정도 있고 아니면은 출산이나 뭐 수유를 해가지고 처져버린 건데 피부가 늘어나서 근데 그거를 피부만 짜라 올려가지고는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속고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방 내부에서 유방 실질 조직을 끌어올려서 위에다 고정을 해야 된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4번째 방식이 되겠는데요. 진짜로 유방 실질 조직, 그러니까 브레스트 유방의 파렌카임 조직을 이제 유방 실질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유방 내부에 있는 진짜 모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런 모유가 만들어지는 곳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싱가포르 사람 이런 동아시아 계열은 유방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방 촬영, 유방 엑스레이를 찍고 나시면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유방이 치밀하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 유방 초음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이쪽 동아시아들은 유방이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이 무거운 거예요. 치밀한 거는 병이 아닙니다. 유방이 젊다는 뜻이에요. 그 치밀한 유방 조직, 정확히 말하면 치밀한 유선 조직이죠. 치밀한 유선 조직끼리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버텨요. 안 그러면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어차피 뭐 묶어주긴 하지만 피부나 지방층이나 이런 거는 힘이 약해서 버티지 못하고
그 깊이 있는 유선 조직 자체를 끌어올려야 이게 힘을 버텨주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모자이크는 많이 해놨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아 이게 많이 처져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위로 끌어올라갔구나. 그래서 좀 뻥긋해졌구나. 물론 뭐 이제 그냥 아웃라인만 대충 보이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봤을 때보다도 오히려 조금은 더 예뻐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제로 보면은 이런 모자이크 했을 때보다는 좀 덜 예뻐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감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뭐 무조건적인 환상을 심어드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턱을 깎는다고 장동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저희는 초음파를 꼭 봐요. 왜냐하면은 유방암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18살 유방암 이런 분들도 막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보면은 여기 사진 여기 종양이 하나 보여요. 유방에 결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추적 관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제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지켜만 보시면 되고 아 유선 조직이 양이 굉장히 치밀하시구나 그리고 단단하시구나 이런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역시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면 그 동그랗게 해놓은 거는 대개 이제 유륜이나 유두나 이런 거를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모자이크지만. 그래서 아예 가려놔요. 그런데 아예 가려놓고 이제 근데 주변에 보면 유선 조직을 끌어다가 이게 일으켜가지고 이제 받쳐주는 건데 별로 뭐 피나고 뭐 이런 모습은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유방은 무서운 동네가 아니라서 수술할 때 피가 나면 그냥 꽉 딱 누르면 다 멈춰요. 무서운 동네가 아니에요, 유방은. 그리고 그렇게 막 위험하게 막 하지 않아요, 절대.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고 그런 수술을 지향을 합니다. 그 부분 맞추라는 건데 피 나고 펑펑 튀고 그러면 환자분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유방 조직 자체를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밑으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유두 아래쪽을 좀 보강을 더 시켜주기 때문에 마치 보형물이 들어간 것처럼 그 유방이 뽕긋해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선 조직이 많이 있는 분들은 써먹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유방이 너무 볼륨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뽕긋하게 만들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 유방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죠.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죠. 방향을 결국 바꿔준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조직을 방해한다면 이리저리 어디로 붙일까 뭐 이제 이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실로 꼬매고 있는 건데 유선 조직 자체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니플레이션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유선 조직 자체를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마치 보형물처럼 그렇게 해서 유두 자체가 좀 튀어나오게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뭐 이게 결국은 이게 사실 노가다예요. 이게 얼마나 속고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그래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그런 차이고 너무 과다하게 끌어올리면 또 모양이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까딱하다가는 뭐 유방 축소술의 위험성 중에 하나인데 유방이 괴사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마구잡이로 막 뗐다 붙였다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혈행이라고 그러죠. 피가 흐르는 그 피가 흐르는 거 혈행이 이제 보존될 수 있게 그 정도의 한에서만 약간 가슴 조여가면서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중간에 하면서 이렇게 그 유선 조직을 이제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선 조직을 유두 아래로 이제 집중시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모아서 그러면은 어쨌든 유방 자체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피부가 남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봐서 좀 추가적인 리서치를 좀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피부가 남아도 그냥 해결이 돼요. 사람 몸이 되게 신기해요. 굳이 다 그 장자에 나오잖아요.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 그런 것처럼 피부가 늘어졌다고 자르지 말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도 이제 거상술이에요. 가슴 거상술인데
오늘 말씀드린 B컵보다는 조금 더 크신 분, C컵에서 D컵, E컵, C, D, E 이런 분들한테 약간의 축소를 하면서 거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유방이 확실히 좀 크신 분들은 커서 처진 거예요. 20살, 21살 분들도 오시는데 커서 처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유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유방을 약간 축소해요. 많이 축소는 안 하고 막 E컵, F컵 이런 식의 대용량 절제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C컵, D컵 이 정도 분들은 뭐 축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축소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